그렇다면 뭐 통일부의 역할이 좀 강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강경농자인 김영호 교수, 김영호 후보자가 과연 지금 현재 통일부에 적합한 인사냐 말들이 많은데 박 교수님 뭐 책에 뭐라고 썼고 이 지엽적인 거 떠나서 기조에 맞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적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그 대북 강경 기조라고 네네. 그러더라도 과거에 뭐 비핵 개방 3천 할 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했어요. 네. 그런데 김영우 후보자 같은 통일부 장관을 안 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원칙과 가치를 갖다가 소신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학자입니다. 네. 그런데 내각, 대통령이나 장관 이런 정무직은요. 그런 원칙과 소신, 가치를 갖다가 그것에 찬성하던 반대하던 국민 모두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고 갈고 닦아서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강경한 입장을 내쏟고 있는 이런 원칙론자가 통일부 장관, 아니, 통일부를 떠나서 장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다. 두 번째, 다른 모든 부서가 북한을 때리고 경계하고 할 때 통일부만큼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래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든 부처가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 만든 원리예요. 예. 그럼 앞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아니 북한이 정말로 우리 말을 안 들어준다 네. 그러면은 때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했을 때 그거 안 할 거면은 예. 아예 통일부 없애고 뭐 예를 들어 국방부를 강화하거나 또는 뭐 노동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노조나 노동자들을 때릴 거면은 아예 노동부 없애면 돼요. 네. 없애고 사장부를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이름은 노동부고 이름은 통일부인데 하는 역할은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거나 네. 또는 북한과의 대화를 갖다가 더 어렵게 만든다. 자, 이러면 저는 그게 그 정무직 장관으로서 네. 부적절한 인선 아니냐. 네. 좀 그런 점에서 뭐 학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뭐 예, 얼마든지 예.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무직 장관으로서의 부분은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자연인 일때와 또 공직에 있을 때 과연 얼마나 다른 것이냐, 달라져도 되느냐, 달라져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이죠. 자연인 김문수일 때 할 수 있었던 말, 그런데 그분이 경산노위 위원장이 됐다라면 또 할 수 있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생기듯 한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통일부 장관이라면 본인의 소신과 철학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정부의 철학에 입각한 정책을 펴야 하느냐, 또 그렇게 되는 게 맞느냐. 어떻게 보세요, 김대현 평론가님? 글쎄요.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무리 뭐 학자이건 또 자연인이건 뭐 장관이건 뭐 아니면 대통령이건 뭐 그게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연인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한다면 네.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장관이 되고 나면 학자일 때와 달리 조금 더 영리하고 또 정무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예. 발언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그것에 부합하지 않고 여전히 장관급 자리에 앉아도 자신의 소신 혹은 철학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어떤 해왔던 다소 충돌적이거나 분열적인 네. 어떤 그런 발언들을 낸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 장관 이 김영호 후보자가 아마도 이제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늘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약간의 입력돼 있는 그 효과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보다는 통이론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소통하되 정부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 네. 근데 지금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까지 하나로 단위로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햇볕 정책부터 해서 쭉 해왔던 그러니까 북한을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세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하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단선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또 혹은 구걸에 가까운 이 남북 관계의 어떤 대응책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적으로 어떤 접근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어떤 시도 자체를 예. 그냥 시작하기도 전부터 비판적으로 보는 거, 맹목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좀 네네. 반대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육공화국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그리고 육공화국의 대북 정책은 확실하게 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입니다. 예. 이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공화국을 바꾸든지 국민들의 공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공화국을 바꾸지도 않은 채, 즉 국민적인 합의 없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통일부 장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그런 인사를 장관과 뭐 좋은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앉힌다라고 하는 네. 것은 그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한번 이번 인사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네. 제가 자꾸 누차 말씀드리는데 김영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핵 문제에 있어서의 북한의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부가 하는 일이 핵 문제에 관여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평화를 위한 궁극적인 어떤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핵 문제가 통일부의 주된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일부의 북핵이 주된 업무가 아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거나 혹은 반통일주의자라고 몰아가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봅니다.